네, 공인회계사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죠. 절세미남, 절세미녀 김미연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솔루션 제시해 주실지 먼저 주제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축하해. 드디어 자네도 벤처 창업의 길에 들어섰군. 네, 서울에 사무실 알아보고 있어요. 선배는 이제 자리 잡은 거죠? 아유, 이제야 숨 좀 돌리는 중이야. 서울 물가 너무 비싸지. 세금은 또 뭐가 그렇게 많은지. 세금이요? 소득이 많아도 세금 나가는 게 얼마나 큰지 세금만 적게 내도 빨리 자리 잡았을 거야. 투자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세금이 많으면 언제 자리 잡죠? 자네 고향이 천안이랬지? 고향에서 시작해보는 건 어때? 그러게요. 고민이네요. 네, 기술로 창업 준비 중인 이제 벤처 창업가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특허받은 기술로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이제 어디에서 사업을 시작할지 그 장소 선정이 지금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진 서울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서울보다는 부담이 적은 이제 지방에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두고 고민인 것 같은데 세금 측면에서 봤을 때 어디가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지십니까? 네, 세금을 본다면 서울과 천안 모두 상관이 없으시다고 하시면 천안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그렇군요. 천안에서 예. 서울보다 지방에서 시작해라. 왜 그런가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혹은 소득세를 50%까지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요즘 청년 창업이 화두잖아요. 네. 청년 창업 기업이라면 3년간은 75%, 네. 그리고 2년간은 50%의 세액이 감면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천안에서 이제 창업하면은 법인세나 소득세를 50%까지 감면을 받고 또 여기에 청년 창업 기업은 3년 동안 75%까지 세액이 감면된다. 뭐 75% 감면이면 굉장히 파격적인데 파격적이죠. 세금을 대폭 줄여준 혜택인데 그럼 청년 창업 기준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청년 창업은 창업 당시에 15세 이상, 29세 이하여야 하고 네.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최대 35세까지 가능합니다. 사례에서는 30대라고만 나와 있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30대 초반의 남성이라면 병역 기간을 고려해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아무래도 창업한 벤처기업이 초기 투자 비용을 빨리 좀 회수할 수 있도록 초기 투자 비용을 좀 세금 혜택을 통해서 주겠다는 거겠죠.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 외에 또 다른 혜택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뿐만 아니라 네.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에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부동산 등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를 75%까지 감면받게 되고요. 법인 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면제, 그리고 재산세 50%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사례처럼 초기 투자가 많이 들어가고 사업용 재산 구입 등이 필요하면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창업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앞서 이제 사례자 고민처럼 꼭 서울에서 이제 시작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따로 세금 혜택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창업을 하시는 경우라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혜택을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벤처기업 인증. 네, 벤처기업 인증제도는 기술성이 우수한 창업기업이나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부에서 벤처기업이라고 인증을 해주고 정책자금이나 각종 세금 혜택을 주는 건데요. 세금 측면에서는 벤처기업 인증을 창업 후에 3년 이내 받게 되면 동일하게 5년 동안 법인세 혹은 소득세를 50% 감면받고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도 동일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혜택이 참 많군요. 자, 벤처기업 인증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네, 벤처기업 인증은 벤처인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네. 벤처기업 유형별로 해당 확인 기관에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사례를 보면 기술성이 우수한 이렇게 그 기술력을 근간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한 기술을 상업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인력 개발비가 발생하게 되고요. 네. 연구인력 개발비가 발생하게 되면 업종에 관계없이
기업부설 연구소를 만들거나 혹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만들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라고 하는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구소를 먼저 설립하게 되면 벤처기업 인증을 받기가 수월하고요. 벤처 인증을 받는 거는 이제 정부에서 기술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네. 향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실 때도 유리한 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수도권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뭐 세금 혜택도 볼 수 있고 또 그렇죠. 대출을 받는데도 굉장히 유리하다. 꿀팁인 것 같은데 사실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창업 자금 가장 큰 고민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뭐 투자자를 찾느냐 못 찾느냐가 사업 성패를 가르기도 하는데 요즘 창업 시장 아무래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정부 차원에서 뭐 창업자뿐만 아니라 투자자한테도 세금 혜택을 준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창업자뿐만 아니라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까지도 세금 혜택을 줌으로써 창업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예정인데요. 올해 연말까지 적용할 예정이었던 엔젤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했고 네. 적용 기한도 2020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엔젤 투자하면은 그러니까 유망한 벤처 초기 창업 기업에 이제 투자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소액 투자도 가능해서 이제 주식 투자처럼 하시는 분도 있고 소액으로 투자하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도 맞아요. 꽤 인기가 있다고 하더군요. 벤처 기업 투자자에게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말씀하셨던 엔젤 투자는 창업 투자조합, 벤처조합, 그리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건데요. 소득공제 금액은 투자 금액의 30%에서 100%입니다. 여기에다가 창업 후 3년 이내 기술신용평가기업에 투자하거나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에게 또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의 투자를 장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도 되고 세금 혜택도 받고 뭐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또 정부가 제2의 창업붐을 또 조성하기 위해서 세금 혜택도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시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스톡옵션, 내년부터는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해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는 2006년도에 폐지가 되고 11년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네,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정확히 뭔가요? 네,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기 회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과 일정한 수력으로 기간 내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서 주가가 오르게 되면 미래 차익이라고 하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데요. 스톡옵션 대조는 이제 임직원의 보수를 주가와 연동시켜서 특히 성장률이 높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활용되는 제도였습니다. 네. 세법이 개정되면서 스톡옵션이 이제 비과세가 되었고요. 중소벤처기업에서는 이런 유능한 핵심 인재들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창업 관련 절세 솔루션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김연혜 기사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